안녕하세요. 여의도 산재전문노무사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산재 신청을 해서 힘들게 산재 승인 결정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산재와 관련된 각종 급여들, 휴업급여라든지 요양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간병료 그리고 장애급여와 같은 각종 급여를 청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막상 서식을 접해보면 이 서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휴업급여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식 하나를 완전 해부하듯이 제가 꼼꼼하게 작성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업급여 청구서 서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통째로 작성할 수 있는 그 서식 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근로자 작성란에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근로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산재재 발생 일자를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서식의 청구기간란에 해당되는 서식의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은 그 기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가끔 혼돈하시는 분이 계신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 기간의 시작은 산재사고가 발생한 그날을 작성하시면 되고 기간의 종료된 날짜는 요양기간을 최종 승인받은 그 종료 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바로 그 날짜까지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요양기간 승인받은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는데 만약에 휴업급여 청구하는 바로 지금 오늘이 예를 들어서 9월 1일이다 라고 보면 청구 기간의 시작 날짜와 종료된 날짜에서 종료된 날짜는 12월 31일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여러분이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바로 오늘 날짜를 기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업급여는 그 이후 기간 것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휴업급여는 맨 처음 지급 청구를 할 경우에는 소급해서 여러분이 사고 발생한 그 날짜부터 지금까지 해당되는 소급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그 이전에 받지 못했던 휴업급여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매달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이 요양기간 승인받은 그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그대로 작성해서 팩스로만 넣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좌로 한 일주일 안에는 바로 입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사항란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처음 이 서식을 접해 보시는 분은 좀 혼돈스러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지의 내용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청구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그 확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세 번째는 민형사상 별도의 사업주와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합의서가 있는지, 그리고 합의했다고 하면 그 합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간편한 경우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취업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않았고, 그리고 사업주를 상대로 어떤 이 산재건과 관련해서 합의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체크 항목에 다 해당 사실이 없는 것으로만 체크하면 그러면 가장 간편한 휴업급여 청구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첫 번째 질문 항목에 있는 것과 같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그 요양기간 동안 다른 곳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취업한 사실에 대해서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별지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 그 기간 동안 받았던 그 급여와 일했던 그 기간을 기재해서 휴업급여 청구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취업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을 계산해서 여러분께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근로복지공단에는 부분휴업급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부분휴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휴업급여를 계산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또 해서 여러분께 지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분휴업급여가 뭔지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분휴업급여 제도 자체만으로도 유튜브 그 영상 하나가 나올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질문 항목에 있는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그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라고 보면 받았다는 내용에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휴업 기간 동안에 지급받았던 그 급여를 그대로 다 반납을 하시고, 사업주로부터 반납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휴업급여 청구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면 정상적인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회사로부터 이 사고와 관련해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보상과 관련된 합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회사와 별도의 합의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냥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곳에 체크하고 그냥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보면 사고와 관련해서 회사와 여러분 간에 사고로 인한 그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합의에는 회사가 동사고건과 관련해서 각종 보상을 해준다 내지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는 그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각종 다양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대로 그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데 체크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되는 합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왜 이 합의서를 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만약에 이 합의서 내용을 보고 산재보상급여와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 그 합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을 하려고 그 합의서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합의를 한다고 보면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는 중복되지 않는 형태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회사 측과 별도의 합의서를 쓴다고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형식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사전에 상당히 좀 조심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최종 도장을 찍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형태의 그러면 합의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유튜브 하나의 영상이 나올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수령하는 그 희망 계좌번호를 적는 작성하는 그 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계좌번호만 기재하시고 계좌사본을 한번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옆에 보시면 희망지킴이 계좌번호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면 바로 산재 환자분들 중에 만약에 신용불량자에 해당되는 신용상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경우에 그 신용불량자분에 해당되는 산재 환자의 채권자들이 그분에게 지급된 각종 보상, 각종 급여를 바로 압류해버리는, 계좌 압류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을 막아주도록 하는 그런 희망지킴이 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지킴이 통장 계좌 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계좌는 어디에서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하셔도 되고, 현재 우리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경남은행 이와 같은 총 4개 은행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희망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당 은행에서 자세하게 안내해서 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파트별로 꼼꼼하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